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심리학 작가 최재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예민한 사람들이 불편감이 아니라 만족감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삶의 방식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예민한 사람들이 잘 지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민한 사람들의 흔한 착각 중 하나는 예민해서 나빴던 적만 있었지 좋았던 적이 거의 없었다고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론적으로 보았을 때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더 감각을 잘 느끼는 현상은 부정적인 자극뿐만이 아니라 긍정적인 자극에도 당연히 적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인간에게는 부정성 편향이라는 기제가 있어서 긍정적인 경험보다 부정적인 경험에 대한 정서가 대략 2.5배 정도 강렬하게 느껴지게 돼요. 따라서 인생을 전반적으로 돌아보게 되었을 때 좋았던 일보다는 나빴던 일들이 더 많이 부각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이는 부정성 편향으로 인한 우리들의 왜곡된 생각일 뿐, 고된 삶의 영향으로 지금은 기억 저편으로 숨어버렸겠지만 예민한 사람들에게도 얼마든지 기쁘고 즐거운 순간들이 많았을 겁니다. 특히 그들의 문화생활, 취미생활과 관련해서 말이죠. 독초주의에 약초가 자라나는 것이 자연의 이치인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나쁜 일들의 틈바구니 속에 좋은 일들이 군데군데 숨어 있습니다. 문제는 과연 우리가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느냐, 그리고 좋은 자극들을 찾기 위해 평상시 더 많이 노력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예민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항상 고민의 포인트는 에너지 부족으로 귀결되곤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끊임없이 쏟아지는 부정적 자극들을 처리하느라 너무 피곤하고 힘든 거죠. 그래서 부정적 자극을 현명하게 회피할 수 있도록 대비하느라 예민한 사람들의 머리는 쉴 틈이 없습니다. 즉, 자신이 가진 에너지를 고통 회피를 위해서만 쏟아붓는 것이죠. 예상되는 스트레스를 적절히 피할 수만 있다면 예민한 사람들의 에너지는 아마 충분히 잘 보존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대다수의 스트레스 요인들은 내가 대비한다고 해서 잘 대비되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스트레스를 안겨다 주는 것들은 사람, 상황, 운 등 보통 다 외부적 요인들이기 때문에 애당초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에 있는 겁니다. 즉, 내가 스트레스를 통제하고자 애쓰는 일들은 대부분 비통제 요인들을 통제하기 위해 시도하는 불가능한 미션에 가깝다는 것이죠. 마음에 들지 않는 직장 사람들, 정서적으로 날 힘들게 하는 가족들, 친구들, 연인과의 관계 갈등, 커리어와 성과에 대한 고민들. 녹록치 않은 인생, 어차피 흙탕물이 될 게 뻔한데 혼탁해진 물에서 최대한 찌꺼기를 덜어내려고 안절부절 못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 바로 대다수 예민한 사람들에게 보이는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찌꺼기를 빼낼 시간에 대신 깨끗한 물을 들이붓는다면 어떨까요? 때때로 불행을 덜어내는 일보다는 행복을 더하는 일이 훨씬 더 효과적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찌꺼기를 빼내는 일에 집중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아예 깨끗한 물을 들이부어서 흙탕물을 새 물로 가득 넘치게 만드는 겁니다. 이 방법이 가능할까요? 오히려 예민하기 때문에 훨씬 더 가능성 있는 방법입니다. 예민한 기질은 부정적인 감정을 증폭시키지만 긍정적인 감정 또한 증폭시켜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무언가를 시도할 때 부정적인 감정과 긍정적인 감정이 공존한다면 결국 부정성 편향으로 인해 긍정적인 감정이 묻히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인간관계에는 늘 행복과 불행이 공존하고 있는데요. 이렇듯 행복과 불행을 같이 경험하게 되면 결국 남는 건 임팩트가 강한 불행밖에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행복을 추구하고자 할 땐 최대한 부정적인 자극들을 통제해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사람을 통제하는 겁니다. 즉,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고 온전히 혼자서 하는 활동을 통해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죠. 인간은 영감과 영성을 통해 극도의 행복감을 추구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민한 사람들이야말로 영감을 느끼는 분야에 있어서는 최고의 전문가들이거든요.
예민한 사람들의 초감각은 보통 사람들은 놓치고 지나갈 수 있는 부분들까지 세심하게 캐치하면서 자신의 영혼에 깊은 울림을 선사하곤 합니다. 예술, 문학, 문화, 자연 등에서 예민한 사람들이 받는 감명은 보통 사람들의 몇 배 이상이에요. 이와 같이 감동을 받기 쉬운 특징이야말로 예민한 사람들만이 갖는 독보적인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예민한 분들께 제가 항상 조언드리는 말씀은 아무리 바쁘고 힘들더라도 결코 자신의 취미생활을 등한시하지 마시라는 점입니다. 매일 단 몇십 분만이라도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일들을 하시면서 마음껏 느끼고 즐기고 웃고 우시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밖에서 독초 몇 개쯤 먹었더라도 집에 와서 약초 몇 개 주워 먹으면 아무런 문제 없이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예민한 사람들에게 취미생활이란 이런 겁니다. 혼탁해진 흙탕물에 깨끗한 물을 들이붓는 것. 하루 종일 시달린 나를 급속 충전으로 되살아나게 만드는 것. 만일 여러분께서 웃거나 울거나 감동받는 시간만으로 충분치 않다고 느껴지신다면 여러분께서는 이제 그 다음의 단계로 넘어가셔야 합니다. 그 다음의 단계는 스스로 웃음과 울음과 감동을 만들어내는 창작의 단계예요. 사실 감정의 폭발로 극도의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일은 승화를 통해서 가능해지는데 보통 이러한 승화는 무언가의 창작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따라서 예민한 사람들이 취할 수 있는 가장 상위 단계의 취미생활이란 바로 나 자신이 컨텐츠 메이커가 되는 일입니다. 음악을 들으면서 웃고 울고 감동을 받는 일도 충분히 좋은 취미생활이지만요. 스스로 음악을 하면서 웃고 울고 감동을 받을 수 있다면 만족감의 차원이 달라지게 돼요. 간접 경험과 직접 경험의 차이랄까요? 간접 경험은 행위자의 감정을 내가 공감을 통해 대리 체험하는 것이라면 직접 경험은 내가 스스로 감정을 만들어내는 것이니까 아무래도 그 깊이와 강렬함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음악이나 영상, 미술, 만들기 등에 나는 소질이 없어서 직접 하는 건 힘들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가장 간단하게 시작할 수 있는 일이 바로 글쓰기입니다. 단순히 매일 쓰는 일기를 3인칭 시점으로만 작성해도 수필이 되고 소설이 될 수 있거든요. 일기를 쓸 때 나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또는 그녀로 표현하거나 나의 이름 또는 가상의 캐릭터로 표현하는 것이죠. 제 경우에는 한술 더 떠서 일기를 쓸 때 약간의 허구와 상상력을 더해 조금이라도 더 풍성하고 스펙타클하게 쓰려고 애쓰는 편인데요. 이렇게 쓰면 어땠을까? 저렇게 됐으면 어땠을까? 이처럼 일어나지 않은 일들까지 상상하면서 쓰다 보면 내면에 복잡했던 아쉬움이나 후회 같은 감정들도 적잖이 해소되면서 마음이 정리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또 일기나 감정 노트를 3인칭으로 쓰게 되면 있었던 일들에 자연스럽게 심리적 거리두기가 되면서 부정적인 감정을 다스리고 해소하는데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혹시 또 모르죠? 몇십 년 동안 일기를 쓰면서 소설이나 수편 몇 편이 뚝딱 만들어지고 나중에 내가 문단에 등단할지도. 정리해보자면 예민한 사람들의 내면은 너무나도 민감해서 불이 굉장히 잘 타기 쉬운 초원과도 같습니다. 따라서 이들의 인생은 어떻게 하면 불이 안 날 수 있을까? 불이 나면 어떻게 꺼야 할까? 이런 쪽으로만 전전긍긍하며 초점이 맞춰진 삶이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불을 끌어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물을 끌어들이는 인생을 산다면 어떨까요? 나라는 초원에 주기적으로 물을 주는 것이죠. 나에게 주는 선물 같은 시간, 즉 취미 활동이야말로 예민한 사람들에게 바로 이 물과 같은 역할을 해줄 수 있습니다. 내면의 초원을 촉촉하게 적셔주면서 곳곳에 나 있는 불씨들을 말끔하게 잡아주는 것이죠. 고통과 괴로움에만 집중한 채 건조하고 팍팍한 삶을 살기보다는 마음의 고통은 감내하면서 물을 통해 내면의 초원을 촉촉히 적셔주는 청량한 삶에 집중하게 된다면 오히려 이쪽이 예민한 사람들에게는 훨씬 더 수월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삶에 나쁜 것들이 끼어들 틈이 없도록 좋은 것들의 비중을 잔뜩 늘려놓는 것이 어떨까요?
오늘이 예민한 성격이라는 주제에 대해 저와 함께하는 마지막 시간이었는데요. 그간 예민한 성격의 정의와 특징, 인간관계, 감정 조절, 금기 리스트와 추천 리스트, 취미생활 등 다양한 주제를 다뤄왔었죠. 오늘은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고 이해하는 과정은 이를테면 지도의 어두운 부분을 밝히는 작업과도 같습니다. 내가 어떤 숲을 모험해야 하는데 지도의 대부분이 새까만 숲을 가야 되는 것과 지도의 대부분이 확실하게 밝혀진 숲을 가야 되는 것은 이미 마음가짐에서부터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겠죠. 명확한 지도를 가지고 있는 쪽이 훨씬 더 안심되고 편안할 테니까요. 이처럼 예민한 사람들도 나에 대한 지도, 즉 나의 성격 정체성을 제대로 확립할수록 이제까지 내가 왜 이렇게 살아올 수밖에 없었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면 좋을지에 대한 정체성 지도가 뚜렷해지면서 이전과는 달리 마음이 훨씬 더 편안해지고 차분해질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끊임없는 자아 성찰과 인문학적인 배움의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요즘은 어느 매체에서나 훌륭한 인문학자분들이 나오셔서 좋은 인문학 강의들을 많이 해주시니까요. 이런 강의나 책들로 좋은 내용들 많이 접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성격 정체성을 하루빨리 확립해 나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HSP 여러분들의 무궁한 발전과 성장을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최재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